예, 아이디어 검증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 이게 아이디어 검증할 때의 기본적인 그 원칙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보통 창업하면은 소상공인 창업이나 스타트업, 벤처 창업을 구분하지 않는데 이 특별히 요 책은 스타트업을 이제 스몰 비즈니스, 소상공인 창업과는 좀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벤처 창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벤처 창업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벤처 창업과 그러면 소상공인 스몰 비즈니스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보면요. 첫 번째 스타트업은 제이커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자본금이 소진할 때까지 그 PMF, 그 마켓에 맞는 제품을 찾는 발굴하는 그 작업대까지는 제이커브를 걷고 일단 고객에 적합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 제이커브를 걷는 반면에 스몰 비즈니스는 리니어 그로스라면 점차적인 점진적인 성장을 하지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마켓 환경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반면에 이제 스타트업 시장은요. 그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잘 다 알려져 있고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체인점 이런 데가 대부분은 이미 여러 번 반복 재생됐던 산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논리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케일, 규모 자체가 처음 시작에는 되게 작게 시작하지만 급속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스타트업이고 스몰 비즈니스는 이제 점진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는가? 스타트업은 이제 VC들, 이제 벤처 투자자, 엔젤 투자자들이 주로 핵심이라면, 스몰 비즈니스 같은 부스트랩, 자기 돈, 자기 자본으로 한다든지 은행에 대출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나중에 이제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이제 스타트업의 인센티브인 반면에 이제 스몰 비즈니스는 이윤 창출, 그 돈을 버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다 보니까 이제 마켓의 사이즈도 스타트업은 급속도로 예상치 못할 때 엄청나게 큰 범위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스몰 비즈니스는 이제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겠고요. 그다음에 혁신의 방법도 파괴적 혁신,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무너뜨리는 신규 사업자로 들어가는 방식이 하는 반면에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혁신 이런 방법들이 도입된다. 저희는 뭐 창업하면은 스타트업과 스몰 비즈니스를 다 다루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특별히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스타트업은 temporary organization, 그러니까 임시조기제, 일시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모델을 찾는 방법이 일시적인 방법이다. 결국 이게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성장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스타트업을 스타트 앤 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래피들리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앙트로포너 우리가 기업가를 창업자를 앙트로포너라고 얘기를 하죠. 앙트로포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앙트로포너가 반드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여기 대부분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창업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 기업가들이 다 스타트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주 나오시네요. 폴 그램, Y 콤비네이터 창업주죠. 파운더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스타트업을 설계할 때는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어, 급속도로 성장하는 구조를 안다면 이거는 스타트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있고요. 그래서 비록 혁신적인 기술, 뭐 AI, 뭐 이런 기술 쓴다 하더라도 혁신적인 성공 모델,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델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제 스몰 비즈니스 맨 처음에 뭐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준비하는 기간이 있지만 바로 스몰 비즈니스는 창업하자마자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있는 반면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 밑바닥 치는 점까지 갔다가 성장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에 스몰 비즈니스 우리 소상공인 하는 일반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이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스타트업이 인제 일반 스몰 비즈니스가 되지 않으려면 상당수 많은 한 97%의 일은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해서는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데, 그럼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라는 얘기들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해서는 스타트업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기도 전에 어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처음에 이제 상세한 비즈니스 계획들을 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고객 반응에 따라 사업 전략을 수정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그러니까 상세한 비즈니스 계획들을 잡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과 관련해도 세부 스펙들을 뭐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 스펙 만드는 것,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처음부터 매일 짜면 고객의 반응의 욕구에 따라 계속 피보팅이라 그러죠. 뭐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걸 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세부 스펙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때그때마다 고객의 반응을 급속도로 보는데 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세부 스펙을 만드냐? 여기 나와 있죠. PMF를 찾으면, 그러니까 프로덕트 마켓 핏을, 그러니까 마켓에 적합한 제품들을 발견하면 '아 인제는 인제 요 제품은 고객의 욕구에 딱 맞는 제품이야.' 그거 전까지는 아주 디테일한 상세한 세부 스펙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 스펙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고객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발굴해 냈을 때나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PMF점, 프로덕트 마켓 핏 하기 전까지는 뭐냐 하면은 초창기에 맨 처음에 사람은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고객의 욕구의 변화를 적절하게 우리에 맞는 거를 찾기 전까지는 계속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끝까지 붙잡고 가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경쟁자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우리의 초심을 잃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때는 경쟁자가 무슨 행동을 했대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한다고 고생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경쟁 없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게 이쪽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별화라는 얘기가 경쟁자를 의식하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경쟁자보다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찾으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일단은 PMF를 찾는 것, 프로덕트 마켓 핏 그 점을 찾는 것을 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인제 이게 파이낸셜 프로젝션 해 갖고 인제 요 사업을 하면 인제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겁니다라는 것을 아주 정교하게 짜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PMF를 찾기 전까지는, 고객에 적합한 제품들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워 놔 봐야 계속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어떤 결과물들을 얻으려고 것이다. 1년 뒤에 어떤 결과물들을 얻을 거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략 적어 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제품에 nice to have, 그러니까 뭐냐, 보기 좋은 기능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스트 해브, 그냥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 요거 하면 더 액세서리 같이 추가적인 요것도 되면 좋겠고요. 저것도 되면 좋겠지요라고는 부가적인 것. 그러니까 핵심 기능이 아닌 부가적인 기능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는 것. 그런 것도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진검승부,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집어서 고것만 해결해 주는 거가 맞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다양한 액세서리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제 제품 디자인. 보통 이제 디자이너가 이걸 할 때 보면 처음부터 상세하게 제품 디자인을 막 신경을 쓴다든지, 고객 욕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디자인도 엄격하게 잘 신경 써서 말고 대략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이걸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초창기부터 어 벌써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웹사이트를 다 만드는 것처럼 그 과정들을 최적화한다든지, 아니면 자동화 기법을 써 갖고 이 프로세스를 벌써 프로그래밍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다든지,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업무는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적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양산 제품이 나오거나 고객의 판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내부 운영 시스템을 최적화한다든지 아니면 자동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직 고객의 반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는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객 반응을 봐서 심지어는 우리 제품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예를 들면 어 어 AI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 AI 전문가를 뽑았어요. 그때 보니까 AI 기능보다는 VR 기술이 더 필요한 전문가가 나중에 피voting이 됐어요.
그러면 AI 전문가를 뽑은 사람이 나중에 피보팅에서 제품 성격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활동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제품 스펙이나 우리가 PMF를 구체적으로 찾기 전까지 거기에 필요한 전문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고용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돈을 막 쓰면 안 됩니다. 아직 PMF 검증이 안 됐는데 아직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찾지 못했는데 미리 돈을 막 쓰는 것은 나중에 중요할 때 돈을 자본금이 모자라서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고객에게 필요한 모임 말고 이렇게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이제 펀딩을 받고 그러면 이 모임도 가라 저 모임도 가라서 거기 가느라 바쁩니다. 네트워킹 만든다고 바쁘죠. 그런데 PMF를 찾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 아이템이 결정이 전에 각종 모임 나가는 것들도 좀 자제하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뭐 정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모임에 나오라고 하죠. 그러면 네트워킹 데이 해서 가는데 사실 이게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까도 저 엔지니어 얘기 나왔지만 초창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방향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용을 했다가 나중에 적임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업 모델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많이 고용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제 VP, 그러니까 우리 부사장님, 그다음에 판매 세일즈 VP, 그다음에 뭐 개발 디벨 그다음에 초창기 때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런 사람들 영입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유명 인사들, 유명한 뭐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가지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같이 그 개발자와 우리 창업자와 엉겨붙어서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실제 큰 기업에서 일을 해봤다든지 유명한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그냥 명성만 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가진 경력을 가진 사람들 처음부터 이렇게 막 영입해 오려고 하지 말아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과 막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 변경되면 이 차라리 우리가 이 업체랑 파트너가 아니라 다른 업체랑 파트너가 됐었어야 되는데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파트너 관계 맺는 걸 신중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 맺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결정이 안 되는데 쉽게 막 계약 관계를 맺거나 이러면 그거가 우리가 발목을 잡아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는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미나는 게 있네요. 세일보다는 마케팅에 초점을 둬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그냥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진짜로 이게 물건이 팔릴지를 확인 안 했는데 뭐 마케팅 전략을 막 세운다든지 이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마케팅 전략 막 세우고 이러지 말고 진짜로 이 물건을 한번 팔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MVP 제품이 나오면 이게 팔리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뭐 PR, 우리 회사를 알리는 데 초점 맞추지 말고요. 실제 고객의 그 반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만 먼저 띄워놓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VC들한테 이제 투자금을 받으면 이제 돈도 남고 한데 우리 나중에 제품 나오기 전까지 공익 광고라도 그러니까 뭐냐 홍보성 그 기업을 알려놓는 것이 좋은 자산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PR을 막 하는데 PR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의 컨셉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때 하면은 또 헛돈 쓰게 될 가능성이 있더란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좋은 오피스 얻어갖고 그 이사 가고 이러면 그것도 다 돈 낭비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 받은 돈을 좋은 건물에 좋은 입지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돈을 막 적극적으로 뭐 받는다든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직 어 우리 모델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해버리면 더 좋은 가치들을 만들어 놨을 때 이 VC가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우리 지분들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게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들이 만들어지기는 이러면 안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처음 만들 때도 돈을 막 VC들이나 엔젤들한테 막 우리 지분을 막 분배해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진짜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타겟 고객을 잘 잡아서 그 고객을 원하는 그 고객의 문제들을 푸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잘못된 문제를 풀고 있다면 우리가 초점을 잘못 맞추는 거고요. 처음부터 해야 될 게 그 지난주 시간에도 계속 반복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그 고객의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자,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게 뭐냐면 고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일가견 있게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의 원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게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고객의 문제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슈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다른 거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HP 휴러패커드가 시작했던 창업자의 건물입니다. 이게 창고죠. 창고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했고요.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 여기 어디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1975년도에 시작한 사무실 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허름한 데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아주 다른 게임이다. 네가 그전까지 경험했던 건 다른 게임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100점짜리 정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배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무엇일 거라고 맞추는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맞추는 게임으로 가버리면 이미 알려진 비즈니스 판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하려는 것은 기존의 판을 깨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그 공식들,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 공식에 맞춰서 하려면 우리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니,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임으로 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권고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우리가 이제 직장 상사한테 좋은 리포트 써갖고 잘 보이려고 하듯이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수준만큼만 하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를 맞춰주려고 하는 게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수의 핵심 그룹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있죠. 처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이거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이거 도대체 이상한 거 왜 만들었어,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는 아이템들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식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제품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나온 것을 조금씩 개선시켜서 나가야 되지, 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잘하냐? 기존의 중견업체들이 이걸 잘합니다. 대기업들이 이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잘하는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 같이 신생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기존에 잘하고 있던 기존의 업체들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 그 시장 마켓 장에는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비즈니스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보다 아주 신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이 막 경쟁이 치열한 곳에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경쟁이 치열하면 우리 같은 신생 업체는 경쟁력이 부족하니까 뭐 또 박리담회로 들어가고 무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데, 경쟁이 치열한 곳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돈을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처음부터 예산 소진이 돼서는 안 되고, 진짜로 우리가 정확한 고객의 소수의 욕구를 찾아서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예산을 낭비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고객들의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임들, 그리고 자꾸 처음부터 되게 규모를 키우는,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규모를 키우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때,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 창업에 대한 그 신규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